안녕하십니까. 저는 움직이는 생략을 35년간 연구한 이학 박사 김선복입니다. 그동안 병원이나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을 고친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 병원에서 종합병원인데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을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한 끝에 깨어나지 못하고 4개월째 되는 사람을 수지에서의 혈류 조절을 통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혈관을 조절함으로써 하루 24시간 내에 소생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는 40세 되는 남자로서 자기 가족이 와도 몰라보고 누워있던 것을 담당 의사의 허락하에 수지에서 전기 자극을 주어서 혈류 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내에 소생하였고, 그 다음에는 심근경색으로서 급성 심근경색이 돼서 이틀 후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온 가족이 다 모였고, 미국에 있던 그 딸까지 와서 그걸 보던 와서 안 된 것을 그의 아들 되는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거기 의사들 입회하여서 시술한 바 몇 분 안에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근경색이 온 원인은 폐렴이 근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폐 부위에 자석을 붙임으로써 폐가 수축하면서 즉시 몇 분 안에 혼자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이면 돌아가신다고 한 분이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름을 대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고인의 가족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에 망막색소 변성증이 있는 사람을 수지에서 혈류 조절을 통해서 15일 만에 완치를 한 경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눈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막이 쉽게 낫는데, 이것을 한 번 가서 수술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즉석에서 보지만은 1개월 후에는 다시 못 봅니다. 두 번째면 영구 못 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것을 사절을 해서 저한테 와서 다시 그걸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전신의 신경염입니다. 다발성 신경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어린아이 소아마비처럼 걸음도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수지에서 전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중학교 때 아파트 나이가 3년 만에 학교 롱구 선수가 됐고, 그 롱구 선수가 돼서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혈류가 세포의 환경은 혈액이 그 요소이기 때문에 혈류가 항상성을 주관합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위별로 필요한 혈액을 필요한 대로 주었다 냈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절이 될 수 있을 때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만 유지되면은 또 항상성으로만 환원하면은 모든 병이 예방도 되고 모든 병이 치료도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200여 가지의 병원에서 되지 않는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두엽의 수축으로 인해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것을 3년이면 완치가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한 건 아니지만 3사람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0년이 돼가지고서는 질병이 앓기 시작한 30년이 돼가지고 영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이것으로서 해가지고 3년 만에 다 돼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상 예를 봐서 개인의 임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또는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고 이 의학 전문 하는 분들은 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과학이 미치는 분야가 있고 아직 다 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 분야를 인정할 줄 알 때 사회 발전이 있고 의술의 발전이 있고 그럼으로써 살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상에 더 많은 거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몇 가지만 가지고라도 이러하기 어려운 거 되는데 다른 것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쉬운 분야도 있습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일반 자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자석 치료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선생님께서 지금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또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네. 우선 사람이 만들어진 게 뭘로 만들어졌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양성자라고 하는 전자에 해당하는 물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온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원자라고 합니다. 이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데 이것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모이면 또 부피가 생기고 부피가 생기면 무게가 생겨서 에너지 낙차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면 이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전기와 자장, 즉 극성, 원자가 이온 물질이라는 게 극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기와 자석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화학적으로 화학적 반응이 바로 이 극성 결합과 극성 해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 치질이라고 하는 걸 꼭 수술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위에다 자석 에너골 대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또 들어갑니다. 또 타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집어넣는데 나오면 바로 그 즉시 나오는 즉시 다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자석만 붙이면은 딱 하루 저녁 사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방 때문에 금방 또 나오기 때문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붙여두면은 그대로 자리를 잡아서 신축이 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완치가 되는 이런 현상도 간단히 질병을 수술 안 하고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쓰시는 자석 그 요법하고 차이가 있나요? 일반 사람이 쓰는 자석은 다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 철분이기 때문에
녹이 날 경우에 피부로 새 들어가서 환경 호르몬 작용할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다 코팅 몇 개를 했는데 그것이 납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피부를 타고 들어가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손에 붙이든가 아니면은 스탱으로 다 거푸집을 입혀가지고 만든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인체에는 1200하우스 밑이나 10,000하우스 이상은 작용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적정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병에 따라 질병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이 하우스 크기 모두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강의를 듣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